안녕하십니까. 미주노을 팀장입니다. 여러분의 응원 덕분에 라스베가스의 실물 경기 취재를 다 마치고 무사하게 제가 살고 있는 얼반으로 돌아왔습니다. 지금 녹음하는 시간은 4월 21일 한국 시간으로 월요일이고요. 미국 서부 시간으로는 3시 51분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요 화면이 이번 주의 어닝 실적 발표 캘린더거든요. 여러분 이번 주 굉장히 중요한 거 아시죠? 통상적으로 테슬라는 수요일날 어닝 발표가 있었는데 이번 주는 화요일입니다. 화요일날 애프터장에서 어닝 발표가 있고요. 뿐만 아니라 목요일은 구글, 알파벳 어닝 발표 있고, 자 인텔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되는데요. 계속해서 지난주부터 이어져 온 은행주들의 실적 마감이 이번 주까지 이어지고 있고요. 경기 방어주의 대표적인 주식으로 통하는 버라이존, AT&T 어떻게 움직이는지 체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티모빌까지도, 그렇죠? 그 다음에 미국의 대표적인 레스토랑 치폴레를 비롯하여 음식점들의 어닝 발표가 이어지고 있고요. 계속해서 오렐리 같은 경우, 수요일 여기 보이시죠? 오렐리 같은 경우는 아로존과 같이 대표적인 미국 자동차 부품? 그렇죠. 미국 사람들은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지만 저도 집에서 뭐 오일 체인지 같은 기본적으로 제가 직접 하고 있거든요. 기본적인 파트를 이런 곳에서 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난주부터 이어져 온 항공주들, 비행기주들 있죠. 여기 보시면 알래스카 에어라인, 아메리칸 에어라인, 어닝 발표가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펩시코. 그러니까 경기 방어주,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어지는 M7 주식들, 뭐니 해도 시장의 모멘텀을 형성하게 될 테슬라의 어닝 발표가 그대로 있다라고 하는 것. 이번 한 주 동안 굉장히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주목하시기 바라고, 일단 저희가 준비한 뉴스 시작할 텐데 첫 번째 소식은 테슬라 소식입니다. 조금 걱정이 많습니다. 테슬라가 반값 테슬라라 그러죠. 저가용 테슬라 모델 Y 미국 출시를 연기할 뜻으로 보여집니다. 이유는 트럼프 관세로 인한 부품 조달이 원활하지 않고요. 그리고 만든다 하더라도 지금 아시죠? 미국에서 만든 테슬라를 중국으로 들일 때 그 보복 관세 때문에 지금 수지 타산이 안 받습니다. 요거 여러분들 좀 꼼꼼히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미국 현지에서는 지금 반 트럼프 운동이라 그래야 되나요? 아무튼 반 트럼프 시위가 걷잡을 수 없는 불꽃처럼 들불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이례적으로 전임 대통령 3인이 트럼프를 일제히 비판하고 나섰는데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미국을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다라는 소식인데요. 이거 조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의 취임 이후 미국에서 지금껏 볼 수 없었던 이례적인 현상이 목격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전임 대통령이 후임자를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모습입니다. 사실 이게 여러분 이례적인 것 중에 하나는, 미국의 오래된 관행 중에 하나는 전직 대통령이 후임자를 공개적으로 비판하지 않는다는 불문율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깨지는 분위기거든요. 자, 빌 클린턴 대통령은 오클라호마 연방청사 테러 30년 추도식에 참석해서 현재 미국 사회를 조금이라도 더 개인적 이익을 얻기 위해 진실을 왜곡해도 상관이 없는 상태로 규정했습니다. 트럼프 재산의 60%가 채권에 있다라는 것이 밝혀지면서 주말 내내 지금 월가에서는 굉장히 지금 떠들썩했죠. 클린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을 직접 입에 올리진 않았지만 연방제 국가인 미국의 위기까지 언급을 했습니다. 자, 바이든 대통령도 지난 15일 장애인 단체 행사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의 사회보장 제도를 파괴하고 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고요. 빠질 수 없죠. 오바마 전 대통령은 지난 3일 대학의 자율성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간섭과 공격에 맞서 싸워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현재 생존 중인 전직 대통령 중에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을 제외한 민주당 소속의 전임 대통령 모두 트럼프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있는 셈인데요. 공화당 소속인 부시 전 대통령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근데 이와 같은 상황은 지극히 이례적이라는 것이 미국 역사학자들의 설명인데요. 전직 대통령 한 명이 후임자를 공개적으로 비판한 것도 드문 사건이지만 사실상 4명이 현직 대통령을 싸잡아서 비판하는 사례는 찾아볼 수 없는 모습이었죠. 자, 역사학자인 티모시 네플텔리 뉴욕대 교수는 이 같은 사태가 트럼프 행정부 출범 100일도 되기 전에 벌어졌다는 점이 주목하다면서 전직 대통령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만드는 변화의 미래를 이미 보고 있는 것 같다라고 전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왜 트럼프 행정부가 100일도 되기 전에 이런 욕을 먹고 있는지.
사실 트럼프 1기 때는요, 좀 완충 역할을 할 수 있는 참모들이 있었거든요. 부통령을 비롯해서 뭐 폼페이오 장관부터 시작해서. 근데 트럼프가 눈에 가시였죠. 그래서 트럼프 2기를 뽑으면서는 완전히 자기 밑에서 꼬봉 딸랑딸랑 하는 사람들만을 대거 수집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하면 더했지, 중재라든지 균형 잡힌 시각을 보여주는 이들을 찾아보기 힘들다는 거죠. 자, 굴스비 총재가 트럼프 관세 폭탄으로 미국이 여름부터 본격적 경기 침체에 빠진다고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와, 좀 끔찍하네요. 틀리기를 바랄 뿐입니다. 트럼프는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이번 주에 전쟁 합의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는데요. 일단 30일간 유예 전쟁을 지금 잠시 멈춘다라는 소식이 좀 흘러나오고 있는데, 일단 멈추어야지 멈추는 거니까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럼프가 적시한 8가지 비관세 장벽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환율 조작입니다. 환율 조작을 포함해서 부가세, 덤핑, 보조금 등 8가지 비관세 장벽을 나열하면서 우리는 관세에 진지하고 진정한 상호주의를 구축해야 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대한민국 지금 PGA가 여러분 계속해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고 있잖아요. 지난번에 그랜드슬램 달성했죠. 로리 맥콜로이. 지금 이번 주 대회가 열리고 있는데 사우스캐롤라이나, 자, 김시우 선수가 지금 우승 기회를 놓쳤지만 나름대로 굉장히 선방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음에는 꼭 우승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커버거 메타의 CEO죠. 그 다음에 다이먼 회장이 미 증시 폭락 전에 회사 주식을 대규모 매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야, 이거 조금 들여다봐야겠습니다. 자, 페이스북의 모회사죠. 메타의 CEO인 저커버그와 JP 모건 체이스 다이먼 회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발표로 뉴욕 증시가 충격에 빠지기 전에 회사 주식을 대규모 매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인데요. 블룸버그 통신이 내부자 거래 분석 업체인 워싱턴 서비스 분석을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저커버그는 자신과 아내 프리실라 첸이 세운 자선 재단이죠. 첸 저커버그 이니셔티브를 통해 올 1분기 중 메타 주식 110만 주를 팔아치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와, 뿐만 아니라 오라클의 CEO 사프라 카치도 마찬가지고요. JP모건 체이스의 다이먼 회장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그거 아시죠? 저희 미주놀 영상에서는 이미 이들의 이러한 내부자들이 먼저 매도하는 것에 대한 것들을 사전 시그널 포착해서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다는 사실. 드리는 말씀은 왜 굉장히 많은 미주놀 가족들이 한 달에 100불이나 되는 VIP 멤버십을 가입하고 있는지, 계속해서 매월 리뉴얼하고 있는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런 미국 현지에서만이 알려드릴 수 있는 알짜 정보들을 한 박자, 반 박자, 아니 한 두 박자 빠르게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미국의 여론 총재는 트럼프의 파월 흔들리기에 대해서 연준의 신뢰성을 약화할 것이다 라면서 공식적으로 그만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대만은 미국 관세 폭탄에 3.9조 원 규모의 기업 지원을 추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나사와 기후변화를 예측한다더니 사상체의 양자기술 사기 집단 소송에 직면했습니다. 자, 양자 컴퓨터 이야기인데요. 조금 들여다봐야겠습니다. 자,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양자기술 기업 퀀텀 컴퓨팅의 주가가 지난해 12월 18일 하루 만에 33% 치솟았습니다. 작년 얘기입니다. 이 회사 주가는 2024년 한 해에만 2,800% 급등해서 시가총액이 30억 5천만 달러로 불어났는데, 주가를 끌어올린 건 나사와 계약을 맺고 우주 데이터를 최첨단 양자기술로 재구성해 기후변화를 예측하는 연구과제를 수행한다는 발표였거든요. 자, 퀀텀 컴퓨팅은 그간 5번이나 나사와 과제 계약을 체결하며 이름을 알렸고 양자기술 테마주로 투자자를 끌어모았습니다. 하지만 올해 1월 한 투자기관이 퀀텀 컴퓨팅에 대해 만연한 사기라는 평가를 내놓으며 기업 가치가 완전히 4분의 1 수준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매출과 제품, 계약관계를 과장하고 조작했다는 것인데 업계에서는 터질 게 터졌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과거 줄기세포로 초전도추, AI에 이르기까지 비전문가들이 이해하기 쉽지 않은 과학과 테크 분야의 투자 리스크가 양자기술 분야로도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인데요. 자, 업계와 매신에 따르면 퀀텀 컴퓨팅을 상대로 다수의 미국 로펌
뉴저지 연방지방법원에 증권법 위반 혐의로 집단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 로펌은 오늘 28일까지 소송에 참여할 투자자들을 모집 중인데 주가 급락으로 수조 원의 손실이 발생한 가운데 혐의가 입증될 경우에는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더해 전체 소송 규모는 테크 분야 최고 수준에 달할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저희가 말씀을 드렸죠. 양자컴퓨터는 세력주라고, 세력들이 있다고. 그러니까는 이런 거를 투자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보통 저러한 세력주들이 들어올 때 시그널들이 있거든요. 저희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루려고 하는데, 따라서 요즘 같은 시장은 여러분 아시죠? 요즘 같은 시장은 얼마를 많이 수익을 내느냐보다 얼마를 잃지 않느냐, 지키는 투자. 그러니까 우리가 안 먹은 거는 이해할 수 있지만 먹은 수익을 낸 종목을 토해낸다라고 하는 것, 물린다고 하는 것만큼 억울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자, 조금 전에 들어온 테슬라 소식 한 가지만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쪽 캘리포니아에서 주행거리 주행거리 조작했다라는 거는 사실 예전부터 있어온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닥 큰 뉴스는 아니고요. 테슬라가 올해 상반기로 예정됐던 보급형 전기차 출시를 연기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를 했습니다. 한 이틀 전에 나온 소식인데 저희가 요거 조금 필터링이 필요할 것 같아서 계속 좀 지켜봤거든요. 일단은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 소식으로 평가가 났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트럼프가 월요일 날 상호간섭 연기한다는 소문이 나왔을 때 그럴 리 없다, 가짜 뉴스다 해놓고서 수요일 날 이틀 만에 뒤집어 버렸잖아요. 근데 제가 그때 분명히 뉴스에서, 사실은 저희 그거 멤버십 영상과 그 다음에 라방에서만, 공부방에서만 언급하고 있었던 고급 비밀인데, 제가 함께 먹고 살아야 되니까 분명히 제가 뉴스에서 말씀드렸죠. 뭔가 냄새가 난다고. 그렇죠? 저희도 좀 조심스럽죠. 왜냐하면 요즘 세상이 좀 흉흉하니까. 물증은 없는데, 사실 물증이 있었죠. 근데 없다 그런 거죠. 물증은 있는데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다 그랬는데 물증도 있었다니까요. 어떤 일이 벌어졌죠? 불과 이틀 만에 쇼스키즈 폭등했죠. 그러면 이 사실을 공방에 들어온 학생들은 잡았을까요, 못 잡았을까요? 잡았죠. 제가 그날 아침에도 라방했고 장중에도 또 라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VIP 멤버십 가입하신 후에 저 믿고 한번 공부방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지금 테슬라가 올해 상반기에 예정되었던 보급형 전기차의 출시를 연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자, 정통한 소식통을 통해 당초 테슬라는 E41으로 불리는 보급형 모델 Y를 올해 상반기 미국에서 생산을 시작할 계획이었으나 3개월 연기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자, 주목할 것, 어디서 생산한다고요? 미국에서 생산하기 때문에 연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보급형은 여러분, 물론 저도 출시되면 좀 살 생각이 있지만 맞습니다. 중국 시장과 유럽 시장을 대상으로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한 거였거든요. 근데 이 관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렇죠. 여러분, 조금 이제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일론 머스크와 트럼프가 사이가 점점 벌어진다라고 하는 소문들이 계속 뉴스를 통해 흘러나오고 있는 것. 그 다음에 반값 테슬라의 연기. 이 모든 것들이 큰 퍼즐이 모아지고 있는데, 자, 돌아오는 화요일, 이틀 남았죠? 테슬라의 어닝 발표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뻔히 EPS가 어때, 컨센서스가 어때, 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화요일 앞으로 다가온 테슬라의 어닝 발표를 앞두고 우리가 어떻게 시장을 잡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 그리고 테슬라 발표 이후에는 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미주널 멤버십 영상과 공부방은 실전 중심이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가 준비한 뉴스는 여기까지인데, 지금 녹음하는 시간이 서부 시간으로 4시 5분이거든요. 비트코인 빠지고 있습니다. S&P 선물 빠지고 있습니다. 다우 빠지고 있습니다. 나스닥 빠지고 있습니다. 러셀 빠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딱 얘기하면 여러분들 가운데 빠져? 인버스 잡으면 되지. 아니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불과 제가 이 뉴스를 녹음하기 2-3시간 전에는요, 플러스였다니까요. 여러분, 이렇게 오르고 내리고의 불규칙 바운드가 이제 바운스죠. 불규칙 바운스와 럭비공처럼 움직이는 장세를 예측해낼 수 있는 곳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거는 오늘 부활절인데 예수님도 불가능한 것 같아요. 저희 미주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예측의 정확도를 90%까지 끌어올릴 수는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 살다 미국에 왔을 때 제일 놀랐던 게 캘리포니아 일기 예보 적중률이 99%를 능가하더라고요.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한국처럼 산악 지형이 아니라 미국은, 특히 캘리포니아는 사막이거든요. 평평해요. 그러니까 저 5시간
5시간만 있으면 도착하는 저 구름이 보이는 거예요. 나도 관측하겠더라고. 그래서 일기예보가 정확한 건데 일기예보의 문제뿐만 아니라 시장의 변동성도 미즈노를 귀신같이 잡아내고 있습니다. 작두타는 미즈노를 팀장. 여러분 팀장의 촉이 하늘을 찌를 때 멤버십 가입하시고 공부방로 오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뉴스 여기까지입니다. 또 속보 있으면 바로 전해드리겠고요. 저희 뉴스가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고맙습니다.